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지난해 마련됐죠. 하지만 광주의 경우 300세대 이상부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7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준공을 앞두고 광주 남구청에 아파트 품질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가 아닌 외부 건축사와 건설 기술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아파트 주거 공간을 비롯해 시설 전반에 걸쳐 이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분들은 이제 샤시가 조금 닫힘이 흔들린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실외기가 베란다 쪽에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요청을 했었고,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묵살됐습니다. 남구청이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에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300세대 이하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법에 나온 기준 말고도 광주시가 특별한 경우에 품질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세대와 달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실 시공 등 하자를 점검하고 싶어도 품질 점검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체 조례를 통해 30세대 이상만 되면 아파트 품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울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4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시 아파트 현황 등을 고려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고. 현재 광주시에서 시공 중인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는 39곳. 부실 시공이나 건축 하자가 아파트 규모를 가려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품질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입주민 수백 명의 피해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고한 시민 1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철거 작업이 언제 시작되고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필요한 해체 계획서 등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자치구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조사관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의 철거 건축물에 성면이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에서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110건이 남았습니다. 학동 4구역에 남아있는 건물 철거 공사는 당초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나 미뤄져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철거 시작 시기와 더불어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 붕괴 참사 이후 광주 동구가 건물 42건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아직 해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붕괴된 건물처럼 4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하려면 해체 계획서와 안전 확보 계획서, 철거 공사 관련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동 참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무허가 공사가 지목된 만큼 안전한 철거를 위해선 해체와 안전 확보 계획서 확보가 시급합니다. 전치된 거 현재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허가건 34건은 비조리 제출됐지만 그것도 부실하게 좀 돼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서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동구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는 학동 참사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감리를 상주시킨 채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고, 철거가 시작되면 현장에 불시 점검을 나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시공사와 자치구의 안일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만큼 철거를 앞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시험지 해킹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험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밝혀져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 광주시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와 좀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2달 반이 지났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문제가 발생한 학교 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은 구체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에서도 학교가 요구한 전체 예산 가운데 약 8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365 스터디룸 조성과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문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학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교사들이 시험지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밝히는 시교육청의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시험지를 유출한 2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진 시점을 기준으로도 2달 넘게 흘렀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면학 분위기라든가 또 학사 운영에 있어서 이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시교육청은 사건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세밀하게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언제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일 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식생활이나 소비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편식이 느는 등 변화하는 소비 양상에 맞춰 신한 천일염이 10년 만에 다시 10kg으로 소포장됩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염전에서 서해안의 바닷물을 이용해 만든 신한 천일염. 지난해 신안 지역 773곳, 2,386헥타르에서 23만 4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에 달합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가 식문화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천일염 10kg 소포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30kg 포대에서 20kg 포대로 포장 단위를 축소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10kg 포장으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시장에서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10kg? 저보다 더 저는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지난 2010년 신안 천일염이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포장재를 박스화하는 등 천일염 고급화에 나서고 있는 신안군은 천일염 10kg 포장 정착을 위해 앞으로 생산자 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종이 포장으로 해서 5kg짜리로 해서 2개를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터가지고 먹고 또 하나 터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 단위를 5kg까지 낮추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농협들도 소포장된 천일염 사용 정착을 위해 신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kg 천일염 판매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달빛 동맹 차원에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 중인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난기류에 직면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따르면 오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유보 처리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임위 계류 안건으로 남게 되면서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 자체도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내일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공론화 없는 본회의 상정은 반대한다며 역기능도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의 부대사의 광주 사태
폭동, 소요 등의 왜곡된 표현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육군 기록물 관리단의 자료를 열람한 바에 따르면 2급 비밀로 분류된 제3, 7, 11 공수여단과 특전사령부 부대사에는 광주 시민을 폭도, 무장폭도, 극렬분자 등으로 묘사하는 등 잘못된 표현이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군의 공식 문서에 신군부의 논리가 그대로 기술돼 있다며 5.18과 관련된 왜곡 표현의 수정과 함께 군 부대사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1명과 지지자 3명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달 30일에는 광주시 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 등이 헬기 2대와 산불 진화대원 58명을 투입해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과 들 0.1헥타르가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남은 불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광주 충장축제가 오늘을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추억은 한 편의 영화다를 주제로 열린 충장축제에서는 영화 택시 운전사,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을 표현한 행진과 길거리 공연단 가운데 최고를 뽑는 버스커즈 월드컵 등 다양한 행사들이 선보여졌습니다. 충장축제가 열린 5.18 민주광장 등 금남로 일대를 찾은 방문객은 닷새간 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래 이동장치와 관련한 신기술을 선보인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이모빌리티 엑스포에는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참여 기업들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 748억여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